미연 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학술정책부원장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현대 민주주의, 현대 정치 제도의 중심적인 기관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전쟁 선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고, 또 예산을 다루는 곳이, 정해주는 곳이 국회입니다. 따라서 군사력과 예산을 지갑을 차고 있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는 언제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흔히 의회를 고대 아테네의 민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회라는 것은 보시듯이 앞에 반원형의, 아테네에서 반원형의 큰 장소에 거의 6,000명의 아테네 성인들이 모여서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하고 전쟁 선포를 할 수 있었고, 재정에 대한 최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고, 외국 사절도 접견했으며 행정관의 불신 투표까지 했습니다. 아테네에서의 민회는 모든 권력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20세 성인 남녀 6,000명이 모여서 연 40회 모여서 국가를 운영했던 곳이죠. 이것을 민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평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10개 부족에서 50명씩 해서 500명의 평의원이 추첨으로 선발이 됐었습니다. 10부족에서 50명씩인데 1년에 10번, 40번 정도 모였기 때문에 1년에 한 4회씩을 각 부족마다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 50명, 한 부족에서 50명이 연 4회, 4회 정도 민회를 소집하고 운영을 했고, 그 민회의 의장은 또 추첨으로 열리는 하루에 추첨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회는 우리 현대 국회와 달리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국민 스스로, 국민 자체가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의회의 기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로마의 민회는 의회였을까요? 고대 로마에는 민회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코미티아 쿠리아타, 코미티아 켄투리아타, 코미티아 트리부타, 포퓰리, 코미티아 플레비스, 이런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백인민회였습니다. 백인대민회였습니다. 백인대라는 것은 로마 군의 단위였는데 백인이 한 단위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 군인들, 백인대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었던 것이 로마의 가장 중요한 민회였는데, 그림에 보듯이 병사들이 많이 모여 있죠. 여기에는 이제 아테네 민회와 달리 일반 시민들이 법안을 제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정관이라고 해서 정무관이 법안을 제안하면 거기에 모여 있었던 민회 병사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고대 로마도 결국 일종의 아테네와 좀 다르긴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대표들이 모였던 건 아니죠. 따라서 로마의 민회도 현대의회의 기원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원로원은 과연 의회였을까요? 로마의 원로원에 보면은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초기에 300명 규모였고, 마지막에 시저가
들어섰을 때 600명으로 늘었고 그 나중에 원수정으로 바뀌었을 때 900명 수준으로 많이 커졌는데 여기에 300명 규모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의회 규모와 같죠. 그러나 이 원로원은 국민이 뽑은 사람들로 모인 게 아니고 귀족들로 종신직을 가진 종신제를 가진 귀족들이 모여있는 모임이었고 이것은 일종의 자문기관이었습니다. 정책결정기관은 아니었죠. 따라서 로마의 원로원도 의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로마의 원로원은 재정 통제권도 가지고 있었고 민회에 올라오는 법안들을 심의해서 충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무관들의 자문에 의한 원로원 결의도 냈었고 했는데 이 권위가 굉장히 높았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정무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깊은 지혜들을 가지고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이어서 로마 공화정에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기관이죠. 그러나 현대 의회의 기원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기원이 있을까요? 사실은 현대 의회는 중세의 계급 3계급이 모였었던 삼부회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삼부회라고 그러면 귀족과 성직자 그리고 도시 대표들이 모여 있는 그 국왕의 자문기관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국왕들이 돈이 없고 세금이 필요했을 때 모여서 결의를 받은 기관입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삼부회라고 그러면 프랑스 삼부회를 생각할 수 있죠. 프랑스 필립페 4세가 1302년에 처음으로 소집했었던 이 삼부회였는데 이게 1789년에 170년 만에 처음으로 모았을 때 성직자들과 성직자 귀족들과 평민 쪽에서 서로 투표권을 갖고 분쟁이 싸움이 터져 일어났었죠. 대표 1인당 한 표씩 하자는 쪽과 귀족과 성직자는 1인 투표도 평민의 2배, 2인 투표에 버금가게 가야 된다. 전통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도시민들이 제3계급이 승리를 하면서 국회가 제3계급으로 채워져서 운영되었죠. 그게 우리들한테 가장 인상 깊이 남아있는 의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삼부회가 그렇다고 해서 최초로 이루어진 중세의 삼부회는 아닙니다. 더 일찍이 일어난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1258년에 시몽드 드 몽포르 의회라고 해서 1264년에 이제 1265년에 처음으로 구성됐었죠. 귀족과 성직자, 기사, 시민 계급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대헌장의 조항을 왕이 지키지 않아서 귀족군을 이끌고 시몽드 몽포르라는 귀족이 노르망디 출신인데 왕과 싸워서 이기고 그때 이제 의사 결정을 이런 의회를 소집해서 의사 결정을 했었던 그 현대 의회의 기원의 하나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가 바로 영국의 하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국이 제일 먼저 우리는 영국이 현대민주주의의 기원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 의회가 바로 이제 팔러먼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팔러먼트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영국 전통을 따른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최초는 아닙니다. 영국보다 이른 나라는 우리가 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포르테스 드 레옹 의회라고 해서 1188년에 에스파냐 알폰소 9세가 왕국을 세 부분의 왕국의 대표들을 소집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코르테스에는 귀족과 성직자, 도시계급,
이 세 계급이 모였던 곳이죠. 그래서 구성되자마자 왕실 예산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왕의 세금을 이쪽에서 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레온 의회가 중세 유럽에서 삼부의 소집해서 의회를 구성하는 큰 영향을 끼쳐서 어찌 보면 세계 최초의 의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는 많이 알려진 의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것도 최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치 않은데 저도 이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된 건데, 알트싱크라는 싱크 베트리스에 있었던, 이것은 아이슬란드에 있었던 의회입니다. 930년부터 소집돼서 1789년까지 98년까지 운영되었었습니다. 이 알트싱크 의회는 이 사진에 있는 건물은 사실은 현대의 아이슬란드 의회 건물이고, 과거에 93년부터 세워졌던 의회 건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싱크 베트리스라는 국립공원인데, 이곳에 알트싱크라는 국회가 처음 생겼었던, 거기에 세워져서 수백 년 동안 운영되었던 땅입니다. 이 그 알트싱크라는 의회가 생긴 것은 930년인데, 아이슬란드에는 노르웨이인들이 874년부터 정착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에 노르만족이라든지 켈트족들이 속속 진출해서 결국 이민 국가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그 각 패밀리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면서 아이슬란드 국가가 성립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의회는 아마도 삼부회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계급이 분명했던 것은 아니고 각 부족들의 대표들이 모인 어떤 면에서 총회 같은데, 좀 더 우리들이 연구해 봐야 될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1881년 이후에는 이제 현대 아이슬란드 국회가 운영되는 다른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의 의회를 꼽으라고 그러면 이 알트싱크라는 아이슬란드의 의회를 우리들이 연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것은, 현대 의회는 이렇게 과거 아테네라든가 로마라든가의 고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중세에 근거했고, 왕의 자문기관으로 출발해서 왕이 세금을 거둘 때 승인을 얻어야 했던 곳으로 출발한, 이곳이 바로 중세의 삼부회가 모였던 그 삼부회가 의회의 기원으로 볼 수 있고, 그 기능도 마찬가지로 세금이나 또는 국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된 그 기능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대 의회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십시다.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새해 유자효. 창호가 부옇게 밝아오고 있다. 조선종이 넘어 황량한 겨울의 논두렁 넘어 울룰한 소나무의 가지 사이로 햇살의 전위대가 당도하였다. 나는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향해 뛰쳐나간다. 오라 미지의 시간들이여, 순금으로 이글거리는 눈부신 아침 앞에서 나는 소년처럼 가슴 설렌다. 눈 덮인 산맥을 넘어 대숲을 건너
저 긴 강들을 건너 꿈의 말을 타고 달려가리라. 온몸에 가득 맺힌 땀방울을 털어내면서 새로운 역사가 굽이쳐오는 찬란한 창공을 바라보리라.